네, 자, 21번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기 이제 x 더하기 1의 6승하고, 그 다음에 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5승, 이렇게 돼 있는데, 선생님이 자꾸 얘기하지만, 일반항까지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일반항 써면 틀린다, 이런 얘기보다는 굳이 일반항까지 필요해? 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는 지금 x 플러스 1의 6승을 전개하면, x의 6승, x의 5승, x의 4승, 이렇게 땡땡땡 x1, 이렇게 나갈 거고요. 이 x제곱 마이너스 2의 5승은 x10승, x8승, x6승, 4승, 2승 이렇게 나갈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얘네 둘이 곱해서 x3승이 되는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쪽에서 상수항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x3승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는 얘가 x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x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경우가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금방 찾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상수항은 이거 무슨 말이죠? x제곱하고 마이너스 2 중에서 마이너스 2만 5번 뽑은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얘는 5번 중에서 5번 나와라. x제곱이 빵번, 마이너스 2가 5번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x의 3승이라고 하는 건 얘 3번에 얘 3번 이렇게 뽑은 거잖아요. 자, 그래서 6번 중에 3번 나와라. x의 3번, 1이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x의 제곱은 얘 한 번에 얘 4번 이렇게 뽑아야 되니까 5번 중에서 얘는 한 번 나와라. x제곱 얘가 한 번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4번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x는 얘는 6번 중에서 한 번 나와라. x가 한 번, 1이 5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거 이제 개수를 조금 더 정확하게 써보면 얘는 이렇게 되죠. 6C3은 얘는 6, 5, 4, 20이잖아요. 자, 그래서 얘가 지금 현재 노란색으로 써볼게요. 자, 얘가 지금 20x의 3승 이렇게 되고요. 5C5는 1이고 x제곱의 0승도 뭐 필요 없죠. 마이너스의 5승만 얘만 마이너스 32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얘네 둘이 곱한 결과가 뭐가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640 마이너스 640x의 3승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6C1에 x의 1승, 1의 5승이니까 얘는 그냥 6x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의 4승은 16이잖아요. 16에다가 5를 곱하면 80이네 이거. 80x의 제곱. 자, 그러면 얘네 둘이 이제 곱해보면 얘는 6, 8은 480, 얘는 480, x의 3승 이렇게 됐고요. 마이너스 640x의 3승과 480x의 3승 얘네 둘이 이제 만나면 얘는 마이너스 160x의 3승 얘가 답입니다. 마이너스 162.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굳이 일반항까지 필요할까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26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같은 검은구슬 4개가 있습니다. 사실은 같은 검은구슬 4개 이것만 딱 나와도 원래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중복조합 생각하셔야 돼요. 자, 여튼 여기서는 같은 검은구슬 4개가 있고 크기가 서로 다른 흰 구슬 5개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얘네를 나열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흰 구슬은 작은 것부터 큰 것 순서로 나열이 돼야 된대요. 문제에서 순서를 이미 지정해 줬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보고 어떻게 할 거냐면 그러면 이 흰 구슬 5개를 전부 다 모두 별로 바꿀 거야. 자, 모두 별로 바꿔 나열할 거야. 자, 왜 그러냐면 이 5개의 별과 같은 검은구슬 4개를 이제 그냥 나열을 하다 보면 그러면 제일 앞에 별은 제일 작은 흰 구슬이 들어가고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별은 당연히 제일 큰 흰 구슬이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에서 순서를 지정해 주면 같은 것이 있는 순위를 별로 바꿔서 푸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증가함수 뭐 이런 식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어떻게 대응이 되는지를 미리 문제에서 정해주면 그때는 우리 NCR 아니면 NHR 조합 쓴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우리는 검은 구슬 4개를 검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별 이렇게 5개를 나열할래요. 자, 그러면 얘네는 4 팩토리얼, 5 팩토리얼 분의 9 팩토리얼 이렇게 생겼고요. 얘하고 얘 지우면 9, 8, 7, 6 이렇게 남고요. 얘가 24고 얘가 9, 8, 70이니까 얘하고 얘 지우면 3 남잖아요. 자, 6, 7은 40이고 42에다가 3을 곱하면 126 이렇게 생겼네요. 자, 그래서 126이 정답입니다.
네, 자, 24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구슬이 6개가 있는데요. 이 구슬 6개를 주머니 A, B, C, D에 넣을 거야. 자, 여기까지만 하면 그냥 단순한 중복순열 이렇게 되겠는데요. 주머니 D에는 구슬이 3개만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일단 이 조건을 먼저 만족시켜줘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주머니 D에 들어갈, 자, 주머니 D에 넣을 구슬을 3개 먼저 골라야 될 것 같아요. 구슬 3개, 네, 정하기. 네, 당연히 구슬 6개 중에 3개를 뽑으면, 네, 얘가 이제 주머니 D에 들어간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20이고요. 자, 그럼 이제 구슬이 3개 남았잖아요. 자, 구슬 3개를 얘를 갖다 어디에다 넣죠? A하고 B하고 C에 넣는데, 네, 얘는 서로 다른 구슬을 네, 주머니에 넣는 거니까 당연히 중복순열입니다. 첫 번째 구슬이 ABC에 들어가 3가지, 두 번째 구슬이 ABC에 들어가 3가지, 세 번째 구슬이 ABC에 들어가 3가지. 자, 그래서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하셔도 괜찮고요. 네, 얘를 중복순열을 풀면 더 간단하게 3파이 3 이렇게 하시면 되죠. 지금 여기 앞에 3은 뭐를 얘기하는 거죠? 주머니 ABC 얘를 갖다 얘기하는 거고요. 이 뒤에 3은 뭐죠? 네, 3번. 이런 뜻이야. 자,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주머니를 뽑아 나열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머니를 뽑아서 나열을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B, A, C 내가 이 순서로 뽑아서 나열했어. 이건 무슨 뜻이지? 우리가 무슨 약속을 한 거야? 이 주머니에는 첫 번째 구슬이 들어간다고 보는 거고요. 이 주머니에는 두 번째 구슬, 이 주머니에는 세 번째 구슬이 들어간다고 보는 이런 개념이잖아요.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얘가 3파이 3, 27이니까요. 얘네 둘이 곱하면 540. 네, 이게 정답 되겠습니다. 오케이? 넘어갑니다. 네, 자, 25번입니다. 그림을 미리 이제 그려놨는데요. 지금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가로, 세로, 일자리인 정사각형이 5개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가 1에 세로가 2짜리인 이런 직사각형 모양이 3개가 있는데, 얘네 둘 가지고 가로가 1이고, 그 다음에 세로가 7인, 이런, 네, 사각형 모양을 만드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얘네 두 개의 조합으로 이걸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항상 얘기하지만 네, 상황 나누시면 되죠. 상황을 나누는데 기준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기다란 직사각형의 개수 얘 가지고 이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7이 나와야 되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 얘는 저 2짜리 사각형을 3개를 쓰고 그 다음에 1짜리 한번 써서 쭉 나열하면 7 나오겠죠. 자, 그러니까 따라서 2, 2, 2, 1 이렇게 이제 나열할 텐데 어떤 순서로 나열할지는 모르니까 자, 따라서 3팩토리얼 분의 4팩토리얼 해보면 네, 총 경우의 수가 4가지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2짜리가 얘는 2개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2짜리가 2개면 1짜리가 3번 나와야 되는 거고 네, 2짜리 2개하고 1짜리 3개 갖고 나열하면 7이 나오겠죠. 자, 얘네는 경우의 수가 2팩토리얼, 그 다음에 3팩토리얼, 그 다음에 5팩토리얼 해서 계산해 보면 10가지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세 번째 케이스는요. 이가 이제 하나만 있는 거야. 2, 1, 1, 1, 1, 1 이렇게 돼야죠.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나열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5팩토리얼 분의 6팩토리얼 해서 6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다 더하면 20가지. 네, 얘가 정답 되겠습니다. 네, 자, 26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인사팀, 홍보팀, 마케팅팀, 각 팀에서 2사람씩 있는데, 적어도 한 팀은 네, 서로 마주보도록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단은, 적어도 한 팀은 서로 마주보도록 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차라리 전체 마이너스 급반대 해서, 전체에서 어느 팀도 네, 같은 팀끼리 서로 이제 상대방하고 마주보지 않는 이 경우의 수를 계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자, 전체라고 하면 전체 얘는 얘기할 필요 없이 6명이 그냥 6개의 자리에 원탁에 앉는 거죠. 자, 그래서 6분의 6팩토리얼 하면 얘네 둘이 지금 5팩토리얼 120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반대라고 하면 얘는 어느 팀도 마주보지 않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편의상 내가 이렇게 얘기할게. 자, A하고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B하고 B, 자, 그 다음에 C하고 C. 네, 얘네들이 전부 다 같은 팀이라고 합시다. 자, 인사팀, 홍보팀, 마케팅팀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이걸 나열하는데 크게 풀이가 2가지가 있어요.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얘네를 A하고 A, B하고 B를 쌍을 지어놓고 네, 하려고 하는 애들이 있고요. 그런데
결국은 그냥 한 사람씩 앉히는 게 네, 편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제일 처음에 이렇게 이제 자리가 6개 있잖아요. 자, 이렇게 자리가 6개 있어. 자, 이렇게 자리가 6개 있으면 선생님은 일단 어떻게 할 거냐면 A를 먼저 앉힐 거야. 자, 그러면 A 앉히기. A는 6개 자리 중에 어디에 앉아도 다 똑같죠. 얘가 앉는 거는 원순위를 감안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따라서 얘는 한 가지야. 자, 그래서 어딘지는 몰라도 그 자리에 A가 앉았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A의 반대편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네, 스몰 a는 안 되는 거잖아. 같은 팀끼리 우리 마주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네, 그 맞은편에는 얘네 넷 중에 한 명이 올 수 있죠? 자, 그래서 네, 얘는 네 가지야. 얘는 뭐 B, B, C, C 중에 누가 앉아도 상관은 없는데 그냥 선생님이 라지 B라고 네, 해볼게요. 자, 그럼 다시 이제 얘가 앉았고 얘가 앉았으니까 이렇게 네 명이 남았다. 그죠? 자, 이렇게 네 명이 남았는데 일단 나는 라지 C를 먼저 앉힐 거야. 왜냐면 얘네 둘이 또 마주 보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C 앉기. 자, C가 여기 남은 네 자리 중에 어디에 앉아도 다 상관이 없죠. 자, 그러니까 따라서 C가 여기 앉는다고 해봅시다. 자, C가 앉을 수 있는 자리의 수는 얘는 네 가지 이렇게 되겠죠. 맞지? 뭐 여기 어디에 앉아도 상관없잖아요. 자, 그럼 C가 앉았어. 자, 그러면 그 맞은편에는 C의 맞은편에는 스몰 C가 앉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C의 맞은편에는 얘네 둘만 앉을 수 있으니까 네, 두 가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C 맞은편에는 누가 앉을 수 있다? 얘는 네, 스몰 a 아니면 스몰 b. 얘네가 앉겠죠? 뭐 선생님은 스몰 a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남았고요. 그럼 남아있는 애들이 자, 스몰 a 너도 앉았어. 얘하고 얘 남았죠? 얘네 둘이 이렇게 앉거나 이렇게 앉거나. 자, 그래서 이제 남은 두 명 앉기. 네, 얘네가 두 가지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얘네를 다 곱해보면 4 곱하기 4 곱하기 2 곱하기 2. 얘가 4잖아. 4의 3승 64죠. 자, 그래서 이제 답은 120에서 64를 갖다 빼면 되겠습니다. 56이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푸는 게 이제 일반적인 풀이고,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마주보면 안 된다라고 하면, 네, 그거 조건 생각하면서 그냥 한 사람씩 딱딱딱 앉히시면 되고요. 첫 번째 사람만 원순열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원순열이 아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네, 여사건으로 안 풀고, 그냥 원사건으로 풀어도 뭐 사실은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적어도 한 팀은, 같은 팀끼리 뭐 이렇게 마주보고 앉는다라고 했는데, 이게 얼핏 생각하면 한 팀, 두 팀, 세 팀. 왜냐면 팀이 세 개니까요. 한 팀, 두 팀, 세 팀일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상황이 두 가지야. 자, 어떤 상황이냐면 얘는 A하고 스몰 a 얘네만 마주보고 나머지 두 팀은 마주보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두 팀만 마주볼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A하고 A가 이미 마주봤어. 그 다음에 B하고 스몰 b 이렇게 이제 마주봤단 말이야. 그러면 C하고 스몰 c는 자동으로 마주보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한 팀만 마주보거나 또는 네, 세 팀이 마주보거나 상황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 사실은 왜 이거를 선생님이 따로 설명할 필요성을 못 느끼냐면 이 풀이도 결국 얘랑 비슷하게 가야 되거든요. 자, 여기에서 내가 한번 잠깐 풀어볼게. 이번에는 라지비가 앉는다고 하자. 그럼 라지비가 앉는다고 하면 여기 이제 앉을 수 있는 자리는 4개잖아요. 여기에 라지비가 앉는다 생각하고 곱하기 4. 자, 그 다음에 라지 B의 맞은편에는 스몰 b는 안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 앉을 수 있는 건 라지 C 아니면 스몰 C.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스몰 b가 남았고 스몰 c가 남았지? 걔네 둘이 여기 이제 이렇게 마주보고 앉으면 되겠네. 자, 그런데 이 풀이가 사실은 앞에서 했던 거랑 약간 비슷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풀이가 뭐 얘도 그렇지만 이 풀이가 결국은 이 풀이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그럼 뭐 굳이 두 번에 걸쳐서 상황 나눌 필요가 있나 싶어서 그냥 이렇게 풀었습니다. 요거, 네, 조금 익숙하게 별표 쳐놓고, 네, 헷갈리는 친구들은 한 두 번, 세 번 반복하셔야 돼요. 오케이? 넘어갑니다. 네, 자, 27번을 풀어봅시다. 자, 의미 아닌 정수 A, B, C, D, E가 있는데요. 자, 가족권에서는 A 더하기 B 더하기 2C, 1D, 2E를 해서 이제 15가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조건에서는 0과 3 사이에서 A, B를 곱한 게 이렇게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나만 봤을 때는 A, B가 상황이 세 가지죠. 1, 1, 1, 2, 2, 1 상황이 세 가지인 것 같은데요.
가를 잘 보면 1, 1은 안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 지금 이거 세 개가 다 짝짝짝이잖아요. 이거 세 개가 다 짝짝짝이기 때문에 얘하고 얘가 만나서 15가 나오려면 그러면 A 더하기 B가 뭐여야 되는 거죠? 홀수여야 됩니다. 그래서 1, 1이면 얘네들이랑 만나서 15가 나올 수 없다. 알겠죠? 자, 그래서 나는 이거 상황 나누기를 할 텐데 첫 번째 상황은 뭐냐면 A가 1이고요. 그 다음에 B가 2인 경우 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하고 B가 1이고 2면 여기다 1, 2 집어넣으면 넘어가면 12가 되고요. 2로 나누면 6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C 더하기 D 더하기 2가 6이고 우리 의미 아닌 정수잖아. 자, 그러니까 CD1을 중복을 허락해서 6번 뽑으면 되는 거네요. 3 더하기 6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8, C6, 8, C2하고 같죠. 7, 8은 56인데 2로 나누면 28 이렇게 생겼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이번에는 A가 2고 B가 1인 경우. 그런데 A가 2고 B가 1인 경우는 전체적으로 계산이 얘랑 완전히 똑같죠. 자, 똑같아서 얘는 해볼 필요 없이 28가지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A가 1이고 B가 1인 건 여기다 1, 1 집어넣어보면 이 세 개 짝수하고 만나서 15가 나올 수 없다. 그러니까 해볼 필요 없죠. 그래서 답은 28하고 28 더해서 56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28번을 풀어보겠습니다. X하고 Y하고 Z를 더하고 이 W를 더해서 0이 나온다고 얘기했는데 조건이 좀 특이하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2가 붙어있는 얘인데요. 얘만 없었다면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0 그러면 앞에서 흔히 보던 어떤 중복점 문제 그 방정식 꼴인데 얘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 W에 따라서 우리는 상황을 나눠야 되겠다. 자, 그런데 W가 마이너스 1 이상이 정수니까요. 여기다 마이너스 1 넣고 0 넣고 1 넣고 2는 안 돼요. 그죠? 여기다 2를 집어넣어 보면 얘는 4잖아요. 얘는 4인데 얘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온다고 하더라도 0이 될 수는 없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상황을 세 가지만 나누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첫 번째 상황, 자, 케이스 1. 얘는 W가 마이너스 1인 경우 얘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되면서 넘어가서 2가 됐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 X 더하기 Y 더하기 Z 얘는 2가 되는 이 문제를 갖다 풀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XYZ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 X하고 Y하고 Z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이거 우리 어떻게 바꾸죠? 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Y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 다음에 Z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의미 아닌 정수라고 바꿔주셔야 돼요. 물론 우리는 이제 이 X 더하기 1 얘를 뭐라고 생각할 거죠? X 프라임이라고 생각할 거고요. Y 더하기 1 얘를 Y 프라임, Z 더하기 1 얘를 Z 프라임이라고 다 생각해서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이 의미 아닌 정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 식이 다음처럼 바뀌겠네요. X 대신에 뭘 쓰면 되죠? X 더하기 1이 X 프라임이라면 너 넘기면 X 프라임 빼기 1. 그 다음에 Y 프라임 빼기 1. 그 다음에 Z 프라임 빼기 1. 얘가 2다. 이거 다 넘기면 X 프라임, Y 프라임, 그 다음에 Z 프라임, 얘가 5가 되는 거고요. 의미 아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의미 아닌 정수니까, 우리가 이제 많이 풀었던 대로, 그럼 결과적으로 3, H5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8, 7, C5, 7C2 이렇게 하면 되겠고 7C2, 21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케이스로 자, 케이스 2. 이번에는 W가 0인 경우입니다. 자, W가 0이면 네가 0이야. 자, 그러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0이고요. 앞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제 이렇게 다 바꿨다고 하면 우리는 X 프라임 빼기 1, Y 프라임 빼기 1, Z 프라임 빼기 1, 얘네가 전부 다 0이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1 3개가 넘어가면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얘네가 3이 되는 거고, 자, 역시 조건은 의미 아닌 정수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따라서 얘네는 3, H, 3 이렇게 될 거고요. 3 더하기 3 마이너스 1이니까 5C 3이네요. 10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 세 번째 케이스.
네, 이번에는 W가 1인 경우죠. 자, W가 1이면 X 더하기 Y 더하기 Z 얘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자, 그렇죠? 자, 그러면 똑같이 대입해 봅니다. 자, 그러면 X 프라임 빼기 1, Y 프라임 빼기 1, 그 다음에 Z 프라임 빼기 1.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다 넘어가면 플러스 1로 바뀌겠죠. 자, 그래서 얘가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얘가 1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얘네 세 개 의미 아닌 정수 조건은 똑같아. 3H1 이렇게 생겼죠. 3 더하기 1 빼기 1이니까 얘는 3C1 해서 3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답은 20이라고 10하고 3 얘네 세 개를 다 더하면 34 얘가 정답입니다. 자, 얘를 기준으로 해서 상황 나누기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식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는 거. 네, 흔한 조건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네, 자, 29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x는 1, 2, 3, 4, 5인데요. x에서 x로 가는 함수입니다. 자, 그런데 조건이 두 개가 있는데, 가조건에서는 치역의 개수는 짝수계여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상황을 두 개로 나눠야죠. 왜 그러냐면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가는데 치역의 개수가 짝수계다 그러면 두 개 또는 네 개, 상황이 일단 두 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치역의 모든 원소의 곱은 짝수가 나와야 된다라고 했는데 저 나은 문장을 보면 당연히 상황을 여사건으로 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죠. 왜냐하면 곱해서 짝수가 되는 건 많고 일반적으로 곱해서 홀수가 되는 건 홀 곱하기 홀 한 가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상황을 나눠서 풀어봅시다. 자, 첫 번째 상황. 일단 나는 치역의 개수가 짝수계라고 했으니까 치역이 두 개인 경우, 네. 얘를 먼저 이제 풀 텐데, 방금 얘기했듯이 이 치역이 두 개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나 조건 때문에 얘는 전체 마이너스, 그 반대. 여기서 얘기하는 그 반대는 치역의 원소의 곱이 홀수인 경우를 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라고 하는 건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자, 이 전체는 이거 얘기하는 거죠. 일단 1, 2, 3, 4, 5에서 우리 치역이 두 개라고 했으니까 일단 5개 중에서 2개를 뽑아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OC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OC라고 하는 건 얘는 치역 1, 2, 3, 4, 5 중에 자, 정확히 얘기하면 공역 얘는 1, 2, 3, 4, 5 중, 2개 고르기. 이렇게 되겠죠. 우리 지금 치역이 2개인 거 하는 거니까요. 자, 그럼 2개를 뽑았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거 1, 2, 3, 4, 5에서 예를 들어서 1, 2로 대응한다고 하자. 자, 그러면 1이 2가지, 2가 2가지, 3이 2가지, 4가 2가지, 5가 2가지, 2의 5승이죠. 자, 그래서 곱하기 2의 5승 또는 2파이 5라고 해도 괜찮죠. 자, 그래서 2의 5승, 2파이 5. 여기 2라고 하는 건 1, 2를 얘기하는 거고 그 1, 2를 5번을 뽑겠습니다. 자, 1, 2, 1, 2, 2 이렇게 뽑으면 어떻게 가는 거야? 1, 2, 1, 2, 1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뽑으면 그런데 중복순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1, 2, 3, 4, 5가 1, 2로 가다 보면 1, 2를 골고루 갈 수도 있고요. 1, 2, 3, 4, 5가 1로만 갈 수도 있잖아요. 1, 2, 3, 4가 2로만 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치역이 2개인 경우를 하고 싶은 건데 1, 2, 3, 4, 5가 다 1로만 가면 치역이 2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 2의 5승 여기 중에서 2개를 빼줘야 되겠다. 자, 여기 2개는 뭐죠? 여기 2개는 1, 2, 3, 4, 5가 1로만 가는 거. 그 다음에 1, 2, 3, 4, 5가 1로만 이렇게 가는 거 이거 지금 빼주고 있는 거죠. 1, 2, 3, 4, 5가 2로만 가는 거도 여기 지금 2의 5승 안에는 있으니까 이거 2개를 빼주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전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치역의 원소의 곱이 홀수인 경우 이거를 빼줄래요. 자, 그럼 치역의 원소의 곱이 홀수가 나오려면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대응을 하는데 이사는 들어가면 안 되죠. 이사는 들어가면 안 되니까 여기서는 일단 치역이 일단 3C이어야 되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3C라고 하는 건 이 3은 뭐죠? 1, 3, 5 중에서만 일단 2개를 뽑아야 돼요. 1, 3, 5 중에서 2개를 뽑아서 나머지는 똑같죠. 나머지는 2의 5승 빼기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얘는 10이고요. 10 곱하기 자, 그 다음에 2의 5승에서 2 빼면 얘는 30이잖아요. 빼기 3 곱하기 30. 그럼 300에서 90 빼니까 210. 첫 번째 경우의 수 얘는 210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자, 케이스 2. 얘는 치역이 4개인 경우,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치역이 4개인 경우는 나 조건을 딱히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뽑아도, 1, 3, 5 홀수가 3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사가 무조건 적어도 하나는 들어가게 돼요. 이사가 무조건 적어도 하나는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무조건 짝수가 들어가는 거니까 나 조건, 치역의 모든 원소의 곱은 짝수가 된다. 무조건 맞죠. 자, 그래서 일단 얘는 나 조건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 자, 그럼 첫 번째로는 지금 치역이 4개려고 하니까 얘는 1, 2, 3, 4, 5 중 우리 일단 4개를 골라야 될 것 같아요. 그죠? 5C4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지금 1, 2, 3, 4, 5에서 1, 2, 3, 4, 5에서 만약에 1, 2, 3, 4로 가는 중이라고 하자. 자, 1, 2, 3, 4, 5에서 1, 2, 3, 4로 간다고 하면 어떤 두 원소는 같은 원소로 향하겠네요. 자, 그래서 정의역의 두 원소 중 정의역의 원소 중 두 원소는 함수값이 같단 말이야. y값이 같죠. 함수값이 같으므로 이 두 원소 고르기 OC이죠. 쉽게 얘기하면 1, 2, 3, 4, 5 중에서 같은 원소로 가게 될 원소 5개 중에 2개를 정하기. 얘가 OC이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1, 2, 3, 예를 들어서 이제 4, 5 이렇게 같은 원소로 향해 얘네가 1, 2, 3, 4 4개가 4개로 가는 거니까 대응시키기. 얘는 4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얘는 답이 OC4는 5고요. OC는 10이고 4팩토리얼은 24니까 240에 5 곱하면 120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1200하고 210 더한 1410 얘가 정답인데 하나 더 추가로 얘기할 게 있습니다. 이거 1, 2, 3, 4, 5에서 1, 2, 3, 4로 대응할 때 어떤 애들이 있냐면 자, 일단 OC1을 하는 거야. 하나 빼는 거지. 자, 그래서 OC1 예를 들어서 얘를 빼놓고 2, 3, 4, 5를 얘랑 대응시켜. 그래서 4팩토리얼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아까 빼놨던 이 원소를 1, 2, 3, 4에 쏴주는 거지. 곱하기 4가지. 뭐 이런 식으로 해주는 애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처음에 하나 빼놓고 나머지 4개만 대응시키고 하나를 나중에 넣어준다고 얘기하는데 본인은 순서를 부여하고 있는 거잖아요.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순서를 부여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다 똑같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다 이렇게 해볼게. 1, 2, 3, 4, 5 그 다음에 1, 2, 3, 4 이렇게 대응을 하는데 자, 만약에 이렇게가 처음에 1을 빼놨어. 처음에 1 빼놓고 이렇게 대응을 시켰단 말이야. 그리고 나중에 1을 여기에 이렇게 대응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거하고 결과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자, 처음에 2를 빼놨어. 처음에 2를 빼놓고 1이 1로 가고 3이 2로 가고 4가 3, 5가 4 이렇게 갔어. 그리고 이제 아까 빼놨던 2를 대응시키는 거지 1로. 이렇게 가는데 본인은 순서상 1이 제일 나중에 간 거고 2가 제일 나중에 가서 본인은 순서를 부여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결과적으로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순서를 부여하시면 안 돼요. 알겠지? 순서를 본인은 부여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똑같기 때문에 중복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처음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2개를 묶어서 처음부터 하셔야 돼요. 이게 옛날로 얘기하면 약간 분할분배 이런 개념이기는 한데 분할분배 개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처음에 2개 묶어서 대응시킨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30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회원수가 14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회원수 14명에 선생님 ABC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반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요 회원수에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회원수를 아침반, 점심반, 저녁반에 배정을 하기는 하는데, 얘네가 2 이상의 짝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요, 담당 선생님 ABC를 아침반, 점심반, 저녁반, 여기에 이제 배정하는, 이거는 3팩토리얼이죠.
얘는 네 그래서 선생님 ABC를 네 아침반, 점심반, 저녁반에 배정하기 이거는 3팩토리얼로 쉽다. 자 그다음에 이 밑에 우리는 회원수 14명을 아침반, 점심반, 저녁반에 배정을 하는데 이름을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회원수 명수만 생각하는 거니까 자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가 아침반의 회원수 X명, 점심반의 회원수 Y명, 저녁반의 회원수 Z명이라고 하면 이거 다 합쳐서 14가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4이면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얘기하는 게 뭐다? X, Y, Z가 2 이상의 짝수인데 저 조건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이 조건 처리하는 방법을 이제 배운다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자 무슨 말이냐면 X가 2 이상의 짝수라고 했는데 이 말은 일단 짝수니까 2x 프라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2 빼기 2 잠깐 고민할 수 있어. 자 그러나 네 더하기 2라고 하셔야죠. 왜 그러냐면 항상 우리는 이 x 프라임이 의미 아닌 정수 이렇게 만들고 싶었던 거잖아요. 자 그러면 0을 넣는다고 생각해봐. x 프라임에 0을 넣는다고 생각하면 x가 2부터 나오기 시작하죠. 우리 2 이상의 짝수니까요. 자, 그래서 x는 2x 프라임 더하기 2고요. y는 2y 프라임 더하기 2, z는 2z 프라임 더하기 2. 네, 요렇게 바꾸면 x하고 y하고 z가 2 이상의 짝수가 반영된 거다. 자, 그러면 얘를 결국은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2번. 저 원래식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14라고 하는 이 식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한 대로 하면 x 대신에 2x 프라임 더하기 2고요. 그 다음에 2y 프라임 더하기 2고요. 그 다음에 2z 프라임 더하기 2고요. 이거 다 해서 14가 나오는 거잖아요. 맞죠? 네. 지금 이 상태에서 얘네들은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은 의미 아닌 정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세 개가 넘어가 6이 넘어가 8이죠. 2로 다 나눠 4잖아. 그러니까 x 프라임 더하기 y 프라임 더하기 z 프라임이 4하고 의미 아닌 정수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네들을 네 그냥 우리가 많이 풀던 대로 3H4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7, 6, 6C4, 6C2, 15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답은 처음에 얘기했던 저 선생님 배정하는 3팩토리알과 방금 계산한 15를 네, 곱하면 9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걸 학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